대낮에 일어난 살인사건. 피해자는 20대 한국인 여자. 그녀의 죽음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남편이 왜 갔어? 어떻게 애가 죽어가는데 전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엄마가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중국 칭다오 여객터미널. 지난 6월 27일 20대 한국인 여성이 중국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어디론가 가는 남자와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만난 지 4시간 만에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피해자의 피 묻은 옷가지들이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알게 해줍니다. 한국인인 그녀가 왜 중국에서 살해된 것일까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기지방경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 정황과 그와 관련된 증거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증거물은 한 사람의 살인 용의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인의 살인 용의자는 전과 19범인 남편의 친구 이모 씨였습니다. 그는 왜 남편의 아내를 살해했을까요? 그는 범행 후 한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피의자 이 씨가 5년 전부터 살았던 곳입니다. 10월 9일생 본거는 체포영장이야. 범행지가 중국이니까 증거가 없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목격자가 없고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 일상적인 자기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거주하는 걸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살인을 저지르고도 피의자 이 씨는 태연하게 주소지로 등록해놓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살해했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일을 안 했었어요. 중국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자기 일 때문에 이제 간다고 그때 가셨다가 또 다시 왜 오셨어요? 이러니까 아무 얘기 뭐 끝났다 그래가지고. 원래 외국인 하는 데는 자주 가셨나요? 안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왜 안 갔었어요? 그분이 거의 구치소 생활만 계속 했는데. 제3자인 이모 씨에게 이모 씨가 서로 공모해가지고 이모 씨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범행지를 중국으로 택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남편이죠. 피의자 김모 씨와 이모 씨는 1980년도 초에 서울 모 구치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역 중에 알게 된 사이입니다. 중국에서 친구의 부인을 만난 이 씨. 그는 미리 준비해간 끈으로 친구의 부인을 살해합니다. 중국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대체 피해자 이 씨는 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일까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범죄 도구에 남아있던 DNA. 아내 핸드백에서 나온 DNA가 피의자 이 씨의 DNA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살인 용의자 이 씨를 검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살인 직후 피의자 이 씨는 교도소에 있는 남편 김 씨를 만납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취재진이 피의자 이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 해줄 때? 피해자 이 씨가 생전에 들었다는 생명보험회사에 전화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험 계약은 우리 다미가 계약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 납입자는 누구로 돼 있나요?
본인이세요. 보험료 납입자는 본인으로 돼 있고 예, 본인이에요. 보험금 수령인은 누구로 돼 있나요? 피보험자. 민법상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작팀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유가족은 공항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다, 어떻게 조촉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날 얘 말이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혼자 밤에 있었대요. 노숙자처럼.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를 따라가자 그랬대요. 홀로 공원에 있었던 20대 여인. 당시 피해자는 22살, 말을 건넨 남자는 52살. 30이 넘는 나이 차이. 자상한 남자의 호의에 여자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하고 내 딸하고 그 범인 이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찍혔던 CCTV가 저기네요.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는 남녀가 함께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돌아 나오는 장소의 CCTV는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CCTV. 6월 27일 사건 당일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CCTV들은 공원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어디요? 저기가 살해 장소거든요. 저 다리 밑에 저. 피해자 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그냥 보기에도 사방이 탁 트인 공간. 검시관들이 와서 신었던 신발. 이것이 바로 검시관이 신었던 신발과 일회용 장갑. 이곳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장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왔다 갔었죠. 혹시나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 어머니가 왜 갔어? 애가 이런 데서 죽어가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대미야. 하염없이 우는 여자, 말없이 울분을 토하는 남자,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죽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머니 가슴을 아프게 했던 피해자. 많이 아팠어요. 아기 때부터 많이 아파서 걔 살리고 싶어서 걔 온전히 키우고 싶어서 그때 백납증이라는 병이 애 몸에 왔는데 그 병을 한국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족들은 딸을 위해 이민을 갔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지도 않았잖아요. 항상 부모 밑에서 그늘에서 있었거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자꾸 한국을 가고 한국에 대한 굉장히 막 한국을 동경했었어요. 어릴 때 이제 오고 막 이러니까 지 언니도 한국 가 있고 막 이러니까 한국을 가겠다는데 제가 애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20살 될 때까지는 엄마 책임이야. 너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엄마 책임이니까 네가 만 20세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1살이 되면 엄마가 너 한국 가게 해줄게. 그때까지만 엄마 옆에 있으라고. 그러고 달래가지고 지가 21살이 될 때 이제 엄마 약속했지 않냐고. 백납증에 걸려 중국에 갔지만
고향인 한국을 늘 그리워했다는 피해자. 결국 21살이 되던 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이모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이모는 고인의 유품을 고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이 씨의 이야기가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냈던 피해자. 외로운 심정을 곳곳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일기장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문장들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어.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니까 얘가 이 아저씨를 따랐던 것 같아요, 많이. 따르고 믿고 제가 따르니까 이 남자는 얘를 이용해서 혼인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과연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저녁을 같이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언니 내가 저기 오빠 좋아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네? 무슨 혼인신고를 하냐고.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찾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했어요. 이래더라고요. 여동생의 말처럼 피해자는 남편 김 씨를 상당히 좋아했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에서도 피해자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네? 지하에서요? 혼자 살았어요? 혹시 따님 이름이 이다미 씨예요? 아, 따님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같이 산 거는 한 몇 개월 정도 같이 산 거예요? 몇 개월도 아니야. 몇 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방어고서는 이따가 그 딸 이름으로 해달래. 내가 계약서를 아저씨 이름으로 하자니까는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돼갖고 딸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지만 이웃들에게는 아내를 딸로 소개한 남편.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뒤 2개월 만에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미 고객님 되시죠? 네. 예, 고객님 반갑습니다. 생명 분사 담당입니다. 생명 쪽으로 보험 가입 의뢰 남기셔서 안내전화 드렸어요, 고객님. 우선 감사드리고, 고객님 본인이세요? 네, 본인이에요. 예, 지금 90년 11월 5일생으로 등록해 주셨는데 맞으시고요? 네. 피의자 김모 씨가 보험금 경제적인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서 그 생명보험에 피해자를 가입해놓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에는 지금도 대부업체의 빚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남편이 약 2,7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급했던 남편이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것일까요?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100% 아니에요. 100%, 99%도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하고 나도 그 에이스, 치아 다 광고 보고 나도 들어요. 광고 보다 보면 이건 들어야겠다. 미래를 위해서 들어야겠다고 나도 드는데 그야말로 뭐 이다미 씨는 그걸 못하겠어요? 혼자 저기 가서 동사무소가 아니 구청 가서 혼인신고도 하는 사람인데. 범행을 부인했던 피의자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으로 남편 김 씨를 공범자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괘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용의자 김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저 MBN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MBN 방송국에서. 아니, 말씀만 좀 물어볼게요. 중국의 칭다오 해변, 피해자의 유골이 뿌려진 곳입니다. 가족들은 딸이 그리울 때마다 이곳에 온다고 합니다. 좋은 점도 많고 닮지 않은 점도 많고 동생이라고 괴롭히고 그렇게 가버린 못난 언니 가고 나서 정말 언니 꿈 많이 컸어. 언니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죽음이 믿기지 않아 사망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한 대한민국의 딸이었습니다. 이놈들 꼭 처벌받을 거야. 이거지 수빈하고 착한 애. 이래놓고. 그래도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냥 있겠나. 꼭 처벌받을. 좋은데 가래 다니야. 하늘나라로 가거라.